오늘을 잡아라는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솔벨로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대학을 중퇴하고 꿈꾸던 배우의 길을 갔지만 실패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실망해서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해서 버겁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고 도움을 줄 것 같았던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합니다. 오늘을 잡아라는 말을 하는 어느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탕진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사기꾼을 쫓다가 우연히 어느 노인의 장례식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20세기 소설의 거인, 예술적 원숙, 최대의 연대기 작가 등 칭찬과 찬양이 가득한 책의 그 표지와는 달리 책 속 내용은 어느 한 중년 남자의 운 없는 하루처럼 묘사되어서 어쩌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책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이 실존주의를 은유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세상의 답이 나올 것 같았던 근대 사회를 벗어나서 탈이성적인 포스트 모던, 즉 현대 사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성을 통한 탐구로 인류는 한없이 행복해지고 문명은 끝없이 발달할 것 같았지만 이성을 이용한 나치즘이나 원자폭탄의 발명 등으로 인류의 대학살을 경험하면서 이성보다는 나 자신의 실존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실존이란 무엇이고 실존주의란 무엇일까요? 실존주의 대표적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모든 사물과 동물은 본질이 있지만 인간만은 본질이 없습니다. 컵은 물 마시기 위한 본질,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는다는 본질, 토끼는 풀만 먹고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본질이 있지만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본질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사자나 토끼가 실존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없고 단지 인간이 그 동물의 본질을 규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 현대 철학의 시작점입니다. 이 소설 곳곳에는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늘 실패를 맛보는 주인공이 겪는 비합리적 사회,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통해 본질 없이 실존만 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상실감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을 살아라는 이 소설의 주제를 주인공 스스로가 아닌 사기꾼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실존하는 인간은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와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고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 때만이 나의 실존은 더욱 의미가 있어집니다. 수동적인 행복이 아닌 능동적인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아모르 파티를 할 때만이 비로소 이 책의 주제인 오늘을 살아라, 카르페 디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한없이 울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결말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선고해서 미리 달려가서 볼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살아있을 때 현실을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과 삶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스카모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나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유효열반, 죽은 이후에는 찌꺼기가 없어진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면 해탈하여 열반이라는 깨달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조견 오온계공, 나의 몸과 마음이 무상하게 흘러감을 깨달으면 도일체고액, 모든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과 삶이 하나임을 알게 되고 괴롭지 않게 되어서 현실에서도 더욱 자유롭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는 제자의 부탁에도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로 죽음 이후의 천국과 아버지의 세상을 예수님처럼 지금 현재 만들어 보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 세 가지는 비합리적 세상을 살더라도 나의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실존주의 사상, 그리고 오늘 살 수 있는 힘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잘 이해할 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멘토 모리,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아모르 파티, 살아있을 때도 나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까르페 디엠, 그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언제 어디서라도 남이 아닌 나 스스로 오늘을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실존주의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